대표님, 대표님. 박 팀장 무슨 일인데 숨이 넘어가노? 지금 세관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세관이요? 예. 지금 이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로 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 조사에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 인증 받았더니 이 뭐 이래 교육받고 할 게 많노? 박 팀장 교육 잘 다녀왔습니까? 예, 대표님. 이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는 거랑 발급하는 거랑 꼼꼼하게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기보다 챙길 게 많은 것 같은데 박 팀장이 해외 수출 담당이 나오니까 완전히 마스터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수화학금 금속에 대한 제조와 수출 입법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해외 국가들과의 협정에 따라 저희 법인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인정받아 활발한 무역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거래처랑 계약 체결 성사됐네요. 박 팀장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뭐 원재료 수입에는 문제 없는 거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베트남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베트남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별 문제 없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쪽도 괜찮고요. 항상 원재료 금속 수입에는 신경 써야 합니다. 그거 수입 안 되면 우리 일공장도 타격이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대표님, 무슨 일 있습니까? 예, 이 요즘 계속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서 그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 해외 업체들이랑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익이 너무 떨어진다 이 얘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죠.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훨씬 싼 데다 원재료인 금속을 수입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공장을 지어서 일부 공정을 진행한 뒤에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나머지 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가진다면 충분히 저희도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던 공정을 베트남이랑 우리나라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박 팀장 제안대로 추진해보죠. 대신 한국에서 원재료로부터 모든 것을 생산하는 방식은 일단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네, 두 가지 방식 다 추진해보죠. 알겠습니다. 혜주 씨,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거 예전 회사에서도 해봤다고 했지? 네,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 중국 수출 서류는 혜주 씨가 좀 준비 좀 해주지? 내가 말레이시아 출장이 있어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혜주 씨 실력으로 스카우트한 직원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네, 맡겨만 주세요. 오케이. 그럼 나 공장에 좀 다녀올게요. 네. 예, 수고. 중국 거래처에 보낼 서류는 모든 특수학금에 대한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됐고 세관 신고도 국내산으로 신고 완료. 오케이, 다 됐네. 대표님,
대표님, 박 팀장 무슨 일인데 숨이 넘어가노? 지금 세관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세관이요? 예, 지금 이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로 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 조사에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허위 발급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박 팀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김선태 씨 회사가 허위 발급 그리고 또 허위 세관 신고 혐의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수출입을 하고 있는 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의외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로이어에서 오늘 좀 꼼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수화학합금 금속에 대한 제조와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김선태 씨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해외 국가들과의 협정에 따라 법인에서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작성하고 발급하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고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회사 매출에도 타격이 생겼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베트남에 공장을 건립해 그곳에서 일부 공정을 진행한 후 국내에 원자재를 들여오는 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제품을 가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 담당 직원이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관에서는 허위 원산지 증명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해온 상황입니다. 네, 허위 원산지 증명 발급과 허위 세관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변호사님,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사례에서 보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금속 합금의 제조 공정이 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변경된 제조 공정이 정확히 반영되지를 못하고 원산지 증명 서류가 발급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또 세관에 수출 신고가 또 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는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데 한국산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에서 말하는 이 원산지 증명 발급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원산지 증명서란 이제 영어로는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하는데 뭐 줄여서 CO라고도 합니다. 예. 특정 물품이 이제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이런 문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FTA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에 특별히 그 정해져 있는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한국산이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대 국가에 수출될 때는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를 한국산이라고 증명하기 게 중요한데 그런 걸 증명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업체가 직접 발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는 보통 이제 수출국의 어떤 상공회의소 등에서 주로 발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이제 법적으로 받게 되면 그 업체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절차를 좀 간소화해가지고 물품을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사례에서 보면 이 업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보면요. 지금 베트남에서 일부 공정이 있었고요. 국내에서 그 이후에 또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모두 국내산으로 이제 표기한 게 잘못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원래 제조하던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보이는데 알루미늄 합금의 제조 공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해서 합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일부 공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만들어진 합금을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수입한 것에다가 추가 공정을 좀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 했던 거랑 좀 다르게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품을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국내산으로 했다. 그래서 그 위반 행위로 의심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나요?
네, 우선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이제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FTA 관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수출할 때 제품의 이제 원산지 표시가 또 잘못되면 뭐 대무역법이나 또는 이제 관세법 위반이 뭐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례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길죠? 잉? 너무 길어서 반드시 위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헷갈리네. 근데 요거 지금 보면 이 원산지 증명이라는 거를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적용되는 법률이 3개, 그리고 위반이 3개. 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행동 하나로 이제 법률 위반이 뭐 3가지나 되는 것이 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우선 각각의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FTA 관세법의 경우에는 여기서 원산지 증명 서류 자체의 작성이 좀 허위로 됐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양 국가 간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원산지 증명 서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서류를 이제 잘못 발급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관세법의 경우에는 수출할 때 세관 신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세관 신고를 할 때 그 작성할 때 그 세관 신고 서류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어 있으면 국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관 신고를 잘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대외무역법은 어떤 부분이 적용되나요? 네, 이제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법률 자체가 공정한 무역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고 그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출자가 원산지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짓으로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여기서 해당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잘못 발급한 거면 FTA 관세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할 때 세관 신고할 때 이제 원산지를 잘못 기재했을 때는 일반 관세법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을 때는 대외무역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런 세관 조사는 일반적인 수사하고는 좀 절차나 방법이 다른가요? 네, 우선 이제 세관에서는 일단 의심 사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원칙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서류나 장부만으로도 서류가 조사가 된다 하면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방문 조사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 시간이 이제 업체의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조사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뭐 관세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라든지 뭐 세관 공무원의 범죄 조사에 관한 훈령이라든지 이런 이제 규정에 따라서 정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 관세법으로 이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좀 경미한 경우에는 통고 처분을 한다든지 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조사 결과 만약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법률 규정만 딱 놓고 보면 FTA 관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해당 법률 제44조 2항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고의가 아니고 이제 과실로 이제 잘못 서류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FTA 관세법이나 관세법은 그렇다 치고 지금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처벌이 셀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외무역법이 처벌 규정이 굉장히 높은데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해당 법률 53조 2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법은 조금 처벌 규정이 좀 약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해당 신고 이제 허위 신고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벌금 외에도 행정 제재 같은 것도 받지는 않는지 지금 아무래도 신고를 잘못한 원산지 자율 증명 부분에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제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게 인정이 돼 버리면 네. 그 FTA 관세법상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는 당연히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각각의 수출 행위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처분도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역이라는 게 상대국의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산지를 잘못 쓴 거라면
이게 좀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인데 그 거래처와의 분쟁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이 업체의 물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의 경우에 보면 네. 이제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가지고 이제 물품을 수입해서 또 거기 중국에서 판매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라는 판단이 나오고 또 혹시라도 중국 당국에서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게 되면 그 이제 중국 수입업자는 혜택받은 관세 부분만큼 모두 이제 징수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도 적지 않을 뿐더러 그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 손해배상의 그 규모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해외 거래처와의 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게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선태 씨와 회사는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FTA 관세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실제로 잘못 발급된 게 맞는지는 좀 꼼꼼하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선태 씨 회사에서는 이제 베트남에서 일부 공정이 완료된 물품을 수입한 것도 있지만 네. 그 원래 하던 대로 처음부터 이제 해당 업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한 물품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원산지를 분류하는 AHS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AHS 코드에 따라서 실제 상품이 그 세 번에 맞게 적용이 됐는지도 한번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잘못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낮아지니까 과실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뭐 입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외무역법과 관련해서도 대외무역법상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게 관련 이제 일을 하셔도 법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 대외 무역법이나 또 FTA 관세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다가 곤란에 처한 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도 이제 대외무역법, 관세법 혹은 저 FTA 관세법 내용이나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하는 관세업체나 이제 관세법인을 통해서 통관 업무를 다 이제 맡기고 수출입 업무도 다 맡겨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법률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소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해당 수출 업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뭐 직원을 또 둔다든지 또 관세법인 등하고 같이 좀 협업도 많이 해서 업무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조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